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시길 바라며 설 명절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한국가스공사 LG 경기도 내주며 다시금 연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물론 전력 차이가 극명한 점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고질적인 이대성 의존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 전반적인 공격 작업을 이대성에게만 의존하는 공격 방식은 일찍이 상대 팀들이 파해법을 들고 나온 상황. 여전히 전술적 수정이 없다면 승기를 잡을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입생 스캇의 경기력도 아쉬움을 남긴다. 아직 팀, 리그 적응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또한 이대현, 이대성을 제외 단 한 명의 벤치 멤버들도 10득점을 넘긴 채널이 전무한 만큼 이번 일정도 다소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 모비스, 최악의 야투 감각을 보였지만 2점차 신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물론 전반적인 선수단의 슈팅 감각은 저조했지만 핵심 프로트 코트 프림, 함지훈이 도합 33득점을 합작하며 선전한 점은 위안일 것이다. 단, 이번 일정 관건은 아바, 리엔토의 반등이 절실할 것이다. 아무리 리딩 능력과 준수한 수비력으로 활약함에도 기복이 심한 득점 생산성으로 위력이 반감되는 상황. 아무리 앞서 언급한 이대성 원가드 체제가 막히고 있음에도 백코트 채널의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결코 배당 대비 효율이 좋지는 못하다. 코멘트 울산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특히 이대성 원가드 체제는 현재 파회법이 일찍이 드러나며 경기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더하여 신입생 스캇은 아직 리그 적응과 팀 적응에 실패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보이기 힘든 모습. 반면 울산은 핵심 프로트 코트 프림, 함지훈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페인트 존 장악의 확실한 모습을 보이기에 확실한 공격 옵션을 통한 승기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천 배팅 울산 모비스 승 161.5원다. LG, 대구가스 공사 경기를 잡아내며 내리 3연승을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백코트 채널들의 활약이 압권이었다. 이제도 이관희를 필두로 한 국내 선수들의 외곽 지원과 머레이의 골 및 장악 능력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 또한 벤치 멤버들의 활약도 여전히 건재한 만큼 이들의 득점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또한 윤원상, 김준일 등 국내산 포워드 채널들의 발견도 주요한 요소다. 원체 머레이, 커닝햄의 골 및 장악력이 압권인 상황 속 이들의 가세로 위력이 더해지는 상황. 후술하겠지만 상대는 라거나를 제외 확실한 득점 채널들이 전무한 만큼 페인트 존 장악력에서 앞서는 이들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KCC, 최악의 야투 감각을 펼치며 울산 모비스에게 일격을 맞았다. 라거나 제퍼슨은 도합 27득점을 합작했지만 국내 선수들 중 이진욱을 제외 10득점을 넘긴 채널이 전무하는 등 선수단의 기복이 심한 득점 페이스 문제는 염려스럽다. 또한 이번 일정 머레이 제어가 관건일 것이다. 현재 신입생 에피스톨라의 리그 적응 문제와 허웅, 이승현의 아쉬운 득점 페이스는 다소 염려스러운 대목. 설상가상으로 라거나의 기동성만으론 머레이의 높이를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내 외곽 어느 곳 하나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멘트 LG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페인트 존 장악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KCC는 라거나를 도와줄 허웅, 이승현의 기복이 심한 득점 페이스와 신입생 에피스톨라의 리그 적응 문제로 득점 생산성 저하가 뚜렷한 모습. 반면 LC는 압도적인 페인트 존 장악 능력과 이제도 이관희를 필두로 한 국내 선수들의 외곽 지원이 건재한 만큼 LG의 우위를 점해도 무방할 것이다. 추천 배팅 LG승 156.5번. 우리카드 지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에게 3-1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리그 1, 2위 팀에게 연달아 승리하면서 2연승 중이다. 아가메즈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나경복과 송이채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다. 1세트에 14점에 그치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이후로 선수들이 대부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팀 리시브가 27%로 좋지 않았고 특히 나경복의 리시브 흐름이 좋지 않다. 범실이 적고 상대도 리시브가 흔들려 승리할 수 있었지만
리시브 개선은 확실히 필요하다. 나경복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나마 범실이 적은 것이 다행이지만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는 범실 12개, 리시브 효율은 마이너스 7%를 찍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리시브 효율이 9%였다. 김지한의 결장으로 인해 들어온 송이채도 리시브 효율이 26%에 그쳤다. 그래도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높았고 김완종의 속공 등으로 상대를 교란했던 것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상대가 리그에서 서브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서브 1위인 레오도 보유하고 있어 리시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OK금융그룹, 용병이 없는 KB를 상대로 3-1로 승리했다. 현재 순위는 3위이며 2위와의 승점 차이는 7점이다. 레오가 13개의 범실을 기록했음에도 공격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다. 송명근과 차지환의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공수에서 모두 활약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특히 송명근이 50%, 차지환이 60%의 리시브 효율을 가져오면서 광명우가 잦은 속공과 상대를 속이는 세트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직전 경기와 같은 경기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OK는 지난 경기에서 무려 40개의 범실을 기록했음에도 상대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 승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는 이번 시즌 서브 7위의 팀이었고 그로 인해 리시브가 수월했다. 우리카드는 세트당 1.38개로 서브 3위에 올라있는 팀이다. 송명근과 차지환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리시브를 보여줄 것이라는 가정은 쉽지 않다. 리시브가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카드를 상대로 3패했던 경기에서는 리시브보다 다른 곳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 패배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 우리카드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양 팀이 지난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긴 했지만 확실한 단점이 돋보이고 있다. 다만 떨어지는 리시브 효율을 공격으로 극복하는 우리카드와는 다르게 OK는 공격력으로 리시브를 극복할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주기엔 국내 자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OK의 리시브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며 우리카드의 3일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승 184.5원다. KGC 유력한 MVP 후보 전성현이 23점으로 맹활약한 고양캐롯에게 단 1쿼터도 잡아내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특히 변준영, 스펠맨이 도합 24득점을 합작하며 분전했으나 단 한 명의 선수들도 10득점을 넘긴 채널이 전무했던 상황. 물론 이들의 탄탄한 전력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슈팅 기복으론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 또한 오색은 스펠맨의 페인트존 장악 능력도 다소 염려스럽다. 물론 삼성과의 전력 차이가 극명하나 신입생 다랄 윌리스의 단기 퍼포먼스가 단연 압권인 모습. 더군다나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 문제와 현재의 저조한 외곽 지원을 고려하면 결코 압도적인 정배당을 노리기엔 무리가 있다. 서울 삼성, 좀처럼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직전 원주 DB 경기도 내주며 리그 10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 무엇보다 신입생들의 팀 적응력 문제가 시급하다. 물론 다랄 윌리스, 앤서니 모스는 도합 32득점을 합작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으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공격 방식인 점을 고려하면 팀 단위의 지역 수비를 펼치는 안양 상대론 연이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선수들의 아쉬운 득점 지원도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팀의 1에서 2옵션 이정현 김실애는 평균 10득점을 웃도는 저조한 득점 페이스로 위력이 반감된 모습. 설상가상으로 위 선수들을 제외해 득점을 기록할 마땅한 국내 자원들도 전무한 만큼 상대와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멘트 안양 KCC의 승리를 점친다. 물론 고양 캐롯에게 무너진 안양 KGC의 경기력은 다소 염려스럽다. 단, 서울 삼성은 리그 최하위 전력으로 신입생들의 활약 외에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은 당최 올라오지 않는 모습. 특히 변준영, 양희종의 외곽 지원을 제어할 마땅한 채널이 없는 삼성의 뎁스를 고려하면 안양 KGC의 승리를 노리는 게 합당할 것. 추천 배팅 KGC인 3승 156.5버. KGC 인삼공사, 페퍼를 잡아내며 다시 승리를 쌓았다. 한 개의 세트를 내주긴 했으나 듀스까지 가면서 무기력하게 세트를 내어주진 않았다. 블로킹에서 16-8로 앞서며 높이를 자랑하기도 했다. 엘리자벳이 여전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성공률은 낮았다. 이 경기에서는 속공을 상당히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호영, 이소영과 같은 15%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활약했다.
박혜민을 선발로 활용했지만 바로 최선화로 교체하며 다시 수비적인 전략을 세팅했다. 이번 경기도 박혜민보다는 최선화의 선발이 예상된다. 지난 경기의 승리는 팀의 흐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염혜선의 토스가 페퍼를 상대로도 매우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이트백 토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상대 블로커들은 상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페퍼가 아닌 팀을 상대로는 다양한 토스가 필요하다. 적절하게 미들 블로커를 활용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염혜선이 정확한 토스를 올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 또한 최근 엘리자벳의 공격이 막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BK 기업은행 도로공사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따내며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타나가 무려 82%에 가까운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고 표승주도 62%의 리시브 효율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미들 블로커인 김수지도 다양한 스탯에서 활약했고 아포지스로 출전한 육서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수빈이 4%의 리시브 효율로 부진했지만 디그에서는 무려 93%의 성공률을 보여 부진을 씻어냈다. 김희진 대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육서영의 득점력이 더 올라와야 한다. 한 자릿수 득점으로는 김희진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하기 어렵다. 산타나와 표승주가 리시브와 공격을 한꺼번에 소화하면서도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육서영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지난 경기는 산타나와 표승주가 매우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수빈의 부진을 잊어서는 안 된다. 46%의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갔던 것처럼 상대 서브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리베로는 디그도 중요하지만 리시브를 잘 받아내야 팀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다. 코멘트 경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KGC는 엘리자벳에게 몰리는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염혜선의 불안한 토스로 인해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IBK는 아웃사이드 히터 2명이서 팀을 이끌고 있지만 아포짓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는 흐름을 탄 IBK가 불안한 리시브를 이겨내고 최소 1세트는 따낼 것으로 보여진다. 추천 배팅 KGC 인304 승 181.5버 리즈 카디프를 5-2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또 멀티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적인 약점은 그대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리그에서도 이 때문에 부진이 이어지는 등 팀의 구멍이었던 레프트백을 보강했음에도 약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 플랜인 높은 수비라인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해결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중앙 밀집 수비를 펼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수비 라인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시 마츠 감독의 성향상 수비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보다는 공격에서 성과를 내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성과는 꽤 괜찮은 편. 호드리구가 경기력에 비해 골 스탯은 상당히 좋은 상황. 다만 삼선 저지선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역습이 번번이 끊기는 양상이 보이면서 오히려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편. 앞서 언급했던 맨시티전에서도 로드리에게 역습이 끊기자 수비적인 운영을 포기하면서 생긴 공간이 공략당하면서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 본머스까지 잡아내면서 웨스트햄전에서 0에서 1로 패한 충격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의 강세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2-1로 승리를 낚아오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빌드업은 토니를 향해 전방으로 붙여 세컨볼 싸움에서 이겨 득점으로 연결시키거나 본인들의 장점인 세트피스에서 승부를 내는 편입니다. 올 시즌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브렌트포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리즈도 경합 능력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 해당 방식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까지는 아니다. 물론 리즈의 세트피스 실점이 많아 이를 노려보는 방식으로 득점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압박과 역습 성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 꽤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한 팀의 면면을 보면 뉴캐슬 풀럼 아스톤 빌라인데 세 팀 모두 압박과 역습 상황에서의 강점이 뚜렷한 팀들. 미드필더 진이 세컨볼을 따기 위해 전진하는 빈도가 높아 압박과 역습 성향의 팀이 벌어진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최근에는 2승 1무로 매우 좋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수비적인 리스크는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오버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압박과 역습 성향의 팀에게 원정에서 꽤 고전하는 양상을 보여준 편. 리즈가 수비적인 공백은 심각하지만 공격으로 나섰을 때에는 꽤 훌륭한 득점력을 선보이던 편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최근에는 약했던 원정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리즈의 수비적인 불안감이 지속되어 있어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점쳐볼 수는 있겠다. 추천 배팅 브렌트포드 승 2.5 오버. 맨시티, 토트넘전에서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이 영향 때문이었는지 전반전에 0에서 2로 뒤지면서 3연패의 늪에 빠지나 했지만 후반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4골을 몰아넣으면서 4-2로 승리, 연패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홀란드가 전반전에 잠잠했는데 로테이션 차원에서 데브 라이너를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메뉴전에서도 데브라 이너가 프레드에게 묶이자 홀란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홀란드의 골 폭풍이 상당히 매서움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핵은 데브라 이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기. 데브라 이너와 포든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홀란드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리코 루이스가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디아스 스톤스도 복귀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 울브스가 윙어들을 직선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측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칸셀로 워커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브스 리버풀을 상대로 0에서 1로 패하면서 FA컵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리그에서는 웨스트햄을 잡고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등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리버풀 전도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음을 감안하면 0에서 1이라는 스코어는 아주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팀은 거의 없고 울브스도 마찬가지. 결국 수비와 역습으로 이어지는 플랜을 짜올 것으로 보이는데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덴세와 황희찬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수비 시에는 윙어들에게 수비라인까지 내려오게 하면서 후방의 숫자를 더 늘리는데 이 때문에 라인이 점점 내려가면서 공격에서는 영향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쿠냐의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쿠냐가 적극적으로 수비와 상대 압박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맨시티 수비의 턴오버를 유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골키퍼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도 해법이 될 수는 있을 듯. 코멘트 맨시티가 우세할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에이스와 핵심 선수인 데브라 이너와 포든을 제외하고도 승리를 거두었고 수비 라인에서도 부상자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스쿼드 관리가 더 편해진 상태다. 울브스가 쿠냐 정도를 제외하면 전원 수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데브라 이너의 운신이 자유로워지면서 공격적인 성과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3.5 오버. 아스날, 토트넘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0으로 잡아냈습니다. 맨시티가 맨유에게 잡히면서 19년 만에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 이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확실하게 순위를 굳힐 수 있으나 올 시즌 유일하게 패배한 경기의 상대가 맨유였다는 점은 꽤 부담스러운 대목. 일단 체력적으로는 아스날이 우위에 있습니다. 맨유는 팰리스전을 주중에 치르면서 주전들의 체력이 빠졌고 카세미로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 정지 징계까지 먹고 말았습니다. 카세미로가 빠진 상황이라 중앙 미드필더들의 운신이 더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수스가 빠진 이후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대고르의 활약상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만 라인을 올리는 아르테타의 스타일상 레시포드를 필두로 한 기동력 좋은 선수들의 역습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고 테나흐 감독이 빌드업 위주의 축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스날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메뉴의 베 호르스트라는 장신의 공격수가 보강되었는데 아스날의 올 시즌 공중볼 경합 능력은 리그 꼴찌이기 때문. 메뉴가 라인을 내리고 다소 직선적인 경기 플랜을 짜온다면 아스날도 수비 라인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메뉴 펠리스에게 1-1로 비기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선수단의 체력과 카세미로의 경고, 누적 이탈, 승점 3점을 얻어내지 못한 3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카세미로의 이탈은 가장 뼈아픈 요소일 텐데 카세미로가 입단하기 전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에릭센 프레드 맥토미니 중 2명을 골라서 짠 조합은 제한급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 일단 리버풀을 잡았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에릭센 맥토미니로 3선 라인을 조합하고 바란 마르티네즈가 뒤를 받치는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했던 직선적인 경기 플랜을 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가 흔들리면서 승점 3점을 놓쳤다기보다는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아주면서 경기를 놓쳤다. 임대생인 베호르스트가 적극적인 압박과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더미 플레이로 브루노의 선제골에 기여했습니다는 점은 호평할 만하지만 베호르트스도 킬러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그나마 장신 옵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 있기는 하나 올 시즌 아스날은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코멘트 아스날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카세미로가 없는 엔트리에서 조합한 중원 라인은 제한급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전 패배의 원인이 되었었던 상태. 물론 메뉴도 리버풀을 잡았을 때의 조합으로 나서면서 직선적인 플랜을 짠다면 아스날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은 가할 수 있겠으나 아스날의 플랜 A 수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오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해버리면서 수페르코파를 우승했습니다. 가비를 펄스 윙어로 사용하면서 중앙 장악력을 높이고 측면은 발대를 전진시키는 전술이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는 평가입니다. 사비 감독은 미드펄더들에게도 꾸준히 전진성을 요구하는 타입. 지난 경기에서는 부스케츠도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모습이었는데 대용이 중원을 잡아주면서 부스케츠의 전진으로 생긴 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부스케츠의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생긴 것은 덤. 올 시즌 에스파뇰에게 허용한 한 골을 제외하면 바르셀로나가 리그홈에서 허용한 실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압박을 가하는 팀에게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지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거칠게 나오자 경기가 꼬이면서 공격 작업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고 0-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던 라요도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본 경험이 있던 팀이었습니다. 헤타페가 키케 플로레스 감독 선임 이후 압박 시퀀스와 관련 수치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이 생각보다 답답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헤타페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등권 팀인 세비야와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에스파뇰에게 2경기 연속 1에서 2패배를 당하면서 승자승이 우선인 라리가에서 순위 싸움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일정도 베티스 아틀레티코, 라요 발렌시아를 만나는 일정이라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압박을 상당히 중시하는 타입. 지난 시즌 헤타페를 강등권에서 살린 것도 키케 플로레스 선임 이후 압박에 관련된 수치가 전임 감독 시절에 비해 대부분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을 저지하기 위해 중원에서 상당히 강한 강도의 압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올 시즌에는 압박과 태클 관련된 수치가 리그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변수. 오히려 역압박에 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압박 전술을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빌드업 체계를 만드는 데는 능한 스타일이 아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후방 빌드업을 합니다가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추가골을 내주는 등 상대의 전방 압박에는 되려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상태. 사비 감독이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즉시 압박에 돌입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들의 진영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 코멘트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헤타페의 강한 압박 전술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헤타페도 자신들이 압박을 당할 때에는 풀어나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이 계속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소유권을 잃은 상태에서도 부분적인 압박에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헤타페가 빌드업을 시도합니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력이 좋은 레반도프스키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수비 실수 하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언더. 유벤투스 이탈자는 꽤 있다. 보누치, 폴 포그바 등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대부분 뛰지 않은 선수들이라 전력의 이탈은 없지만 블라호비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게 흠이다. 토리노전부터 우디네세전까지 8연승을 달렸다. 구역구역 한 골 승부를 걸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1위 나폴리와 맞대결에서 완벽하게 패배하면서 흐름이 떨어졌다. 여기에 최근 분식회계 징계로 승점 15점 삭감 위기다. 아탈란타 3-4-1, 이 포메이션의 투톱을 활용하고 있다. 한동안 실리적인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 닭공 경기력을 간헐적으로 보이고 있다. 스페치아, 볼로냐, 살레르니타나의 3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세에 올랐다. 세리에 A, 5위에 있지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과 승점 동률로 차이를 좁혔다. 쿠프 마이너스 경고 누적 징계를 제외하면 모두 뛸 수 있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반등이 절실한다. 팀을 둘러싼 분위기가 흉흉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부 조작 혐의가 인정돼 승점 15점 삭감 위기에 있다. 리그 1위 나폴리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해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까지 겹쳤다. 홈 부장 2점을 가지고 있어도 아탈란타는 결코 쉽지 않다. 최근에 전방에서 결정력이 꽤 살아나고 있다. 유벤투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아슬레틱 빌바오 이니고 마르티네스 부상과 알바레즈 퇴장이 있다. 두 선수를 제외하면 이냐키 윌리엄스 등 핵심 선수 모두가 뛸 수 있다. 코파 델 레이에서 분투했지만 프리메라 리가에서 경기력은 물음표다. 레알 베티스, 오사수나, 레알 소시에다드의 3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면서 후반기 부진 탈출에 실패했다. 전술은 4-2-3-1 포메이션의 원톱이다. 레알 마드리드 2패를 허용했다. 비아레알에 패배하면서 승점을 잃고 프리메라 리가 1위 자리를 라이벌 바르셀로나에 내줬다. 승점 3점 차이로 벌어진 만큼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고 반등해야 한다. 4-3-3 포메이션의 발베르데, 벤제마, 비니시우스 3톱을 가동하고 있다. 발롱도르 위너 벤제마의 프리메라 리가 최고 결정력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추아메니, 알라바, 카르바알이 뛸 수 없다. 코멘트 당연히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레알이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빌바오에게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 게다가 시즌 재개 후 연속적인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동 원정을 떠났을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중동을 다녀온 후 또다시 비아레알 원정을 떠났고 현재는 빌바오로 와 있다.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홈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빌바오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